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기현 국민의 대표의 민심과 당심을 벗어난 역주행 속에 인류한 혁신위가 6.1을 맞아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논란에 대해 선악이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도덕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변호사님과 정가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하면요. 지금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의 암컷 파동. 예. 이 암컷 파동 속에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또 이재명 대표도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사과의 주체가 없어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 뭐 친명 또 강성 지지층은 뭐가 잘못했냐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또 도덕 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선 그 민주당 여성원들은 대부분 보면은 상당수가 사회에서 여성 운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예. 특히 남인순 의원 등 이런 분들은 여성 인권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여성 단체 회장 1위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갖고 지금 3선까지 한 사람인데, 양이원영 의원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 뭐 어머니 성까지 따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번엔 딱 침묵을 지키네요. 지난번 박원순 시장 때도 그렇죠. 피해자한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정말 이상한 처음 듣는 말을 붙였고.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라든가 뭐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사과를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죠. 그렇죠. 사과가 아니고 하고 한 거는 결국 본심이 아니고 어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나기는 피하자 진짜 그런 게 아닌가. 진실성이 전혀 없는 사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개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뭐가 잘못됐냐. 이런 정서가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대표한 사람이 그냥 사과한다. 뭐 이런 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 전체가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사과도 이재명 대표가 하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사과를 한다. 주어가 없어요. 주어.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은 사과를 진짜 억지로 하니까 그런데요. 저는 고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건 민주당이 진짜 사과한지 모르겠다는 거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뭐 국민의힘도 가끔 뭐 이런 여성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금 여성에 대한 인권 뭐 이렇게 비하, 여성 비하 이런 거 그리고 성추행 거의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어린 뭐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린 놈, 건방진 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운동권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운동권에서는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적이면은 비하하고 우리 편이면 감싸 안고 그게 운동권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권들의 성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게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하면서 이렇게 혼숙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면서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운동권들은 성도 공유해야 한다. 뭐 그런 인식이었다는 자기 거예요.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쪽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도 버리는 노회찬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른바 운동권 조직 보위론이죠. 그러니까요. 이 여성 의원들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 진영이 괜히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지도부에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뭐 그 여성 의원들이라고 이 말에 왜 반감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거고 뭐 아예 도덕의식이 마비됐으면 없겠지만 그래서 그 운동권들의 어떤 의식이 예.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까지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집단이 여성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여성의 인권도 완전히 그냥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그대로 보였고요. 제가 이번에 이 앙컷 문제에 관해서 뭐 결국은 그 최강욱 전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 자기들 지칭한 거죠, 사실. 예, 그 지칭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된다 그러면은 범 여성 인권 문제는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권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동권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그 부분 부정이라 그러죠. 목적이 수단을 항상 정당화시키진 않는다. 뭐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 운동권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들의 어떤 진영의 목적, 어떤 그 정권 탈취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그 쓸 수 있는 수단, 그게 아무리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라도 할 수 있다. 이번에 그대로 나왔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죠. 예. 뭐 비판할 거 있으면은 정당하게 하는 거 좋죠. 그럼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하겠다는 건 저는 오히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수사를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인간의 기본권, 여성의 기본권을 갖다가 해치면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들로서는 있죠. 아마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 아닙니까? 한 것 자체로 속으로는 지금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을지 몰라요. 사실 영부인 요새는 뭐 김건희 여사라고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일반 여성보다 더 우대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더 비하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여성으로서 대하면서 권력자의 부인이니까 정당한 비판하고 잘못 있으면 비판하고 그런 좋은데 그 비판의 수단으로 반여성적인 반여권적인 이런 걸 써가면서 하는 거 이거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남성 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저희들까지도 거기다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태도를 보면요. 반성은커녕 속으로는 고소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죠.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좀 욕 좀 한때는 줄리로 들고 나오고 뭐 하다가 그게 전부 다 안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이죠 사실. 암컷이 뭡니까? 그런 동물적인 표현이잖아요. 암컷 수컷 사람 보고 동물한테 암컷 그럽니까? 사람 그렇게 보고. 안 하죠. 그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대한의 모욕을 가하겠다. 그런데 뭐 이렇게 육두문자 이런 걸 못 쓰니까 인격 모독이죠. 이걸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그 밑에 존재다. 이런 걸 나타내면서 지금 아주 그 속으로 웃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수준 그리고 도덕적 수준 따라서 교양이 없다.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 대통령한테도 안 보이면 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욕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은 우리나라 지도자라고 자기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지도자라면 어떤 품위 있는 말을 써야지 국민들이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될 만하고 우리가 선거에서 뽑아가지고 뭐 187개의 혜택이라 그럽니까? 국회의원 되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187개의 혜택을 줄 만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우리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데 자기를 희생하니까 우리가 혜택을 주자 이런 마음이 생길 건데 이거는 일반 국민보다 수준이 더 밑에 있는 은행과 은사를 쓰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국회의원 제도를 과연 유지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뭐 거기까지 또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 되고 국회의원 그런데 여성 의원들도 그렇지만 남성 의원들도 비슷해요. 민주당이 확실히 그 운동권 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만연돼서 그런지 23일에도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사람은 오영환 의원. 이분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뭐 발언을 한 거예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다 공천이 있는데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이 이 우리 당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인권과 평등의 가치 아니냐,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 이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딱 한 사람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민영배, 네. 김용민 이런 사람들은 뭐 반성, 사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도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갖고 이런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아까 사과 이야기 나왔지만은 예. 이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민영배 의원은 그날 콘서트에도 크게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최강욱 전 의원이 그 앙컷 이야기 할 때 뭐 여성 의원들도 두어 분 있었는데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보면 사과를 했, 하여튼 사과를 했잖아요. 예. 이게 진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민영배 의원의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정말 화를 많이 냈구나. 네, 여기 대해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여기 대해서 진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근데 이분들이 정치 한도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아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오영환 의원 편 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내년 공천에 그래도 점수 좀 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네. 볼 때 이분들의 사관이 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진실성이 없는 걸 이번에 이 두 사람의 태도만 보고도 그리고 여성 의원들 태도만 보고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암컷 발언에 대해서 대하는 진심을 알게 된 겁니다. 뭐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좌파 유튜브 매체인 박시영 TV라고 네, 있는데 있다고 그러네요. 그 박시영 씨가 그 TV 대표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재명, 정청래 네. 두 사람은 그 최고위에서 최강욱 징계에 반대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정청래한테 들었다. 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대표가 그럴 수야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은 최강욱 징계라든가 뭐 엄정 대체한다는 것이 결국은 허울뿐인 선거용이 아니냐. 네. 근데 의원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죠. 아,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런 진노를 했다. 예, 진노를 하고 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 서로 나서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했고요. 또 최강욱을 얼마나 진짜 모두 까기 좋습니까? 내년에 총선 나오지도 못하고 할 건데 이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읽혀지니까 최강욱 속으로 잘했다 그럴 거예요 지금. 나머지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요.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최강욱이는 내년에 총선에도 못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강욱 의원이 만일에 피선거권이 있고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요. 아마 징계한다 말은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딴 이슈 앞으로 총선 놔도 계속 이슈 터지면 유야무야 되면은 혹시 그 험지감은 떨어질 거니까 최강욱 의원이 아마 좋은 데다 공천할 겁니다. 아 잘했어 그러면서. 김남국이도 뭐 제명을 한다 어쩐다 하더니 지금은 그냥 김남국 말 자체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든가 그 박시영 TV에서 나와가지고 이 최강욱을 옹호했던 사람이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총령 의장 출신인데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남영이라고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인데 이 말썽이 좀 많은 여성입니다. 이분도. 아니 잘못된 것을 동물농장에 빗대가지고 설명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당이 너무 착한 병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 착한 사람 병에. 이러다가 부자 몸조심하다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거기 가서 옹호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 개딸들도 민주당 그 인터넷 게시판이 블루웨이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아니 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만 징계하느냐. 김종민, 이상민, 조홍천 네. 오히려 당에 훼손을 하고 당을
이렇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부터 징계를 해야 할 거다 하냐. 거기서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하는데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양동 작전입니다. 이재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하신 개딸이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서 하고 그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이 잘했어. 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까도 말씀한 정청래 의원이 진짜 뭐 전했으니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들은 말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말을 밖으로 언론에 대고 할 수 없으니까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오만하고 하지 말자 그러는데 겉으로는 또 이재명 대표는 징계하고 참 우리가 오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일을 갖다가 그냥 백주대낮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있죠. 이런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계속 국정을 이끌고 나가면서 해방을 놓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이거든요. 저는 정당이 어떤 이념을 가질 수 있고 진보 정책 가질 수 있죠. 국민의힘은 보수 정책 가지고 그런 이념 가지고 싸우는데 품위 있게 싸워야지. 품위를 잃으면요. 이건 정당이 아니고 그냥 패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패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을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그 개딸에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국가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품위를 생각하는 분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의 여러 가지 행태는 거의 패당 이런 그에 불과하지 어떤 민주적인 정당 이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말했다시피 그 개딸하고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런데 전혀 했죠.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제명인의 마을 이장부터 사퇴하라. 하고 그런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빨리 손절해가지고 정상적인 민주 정치로 복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자기의 우군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당내에서도 자기한테 비판적인 사람은 그런 팬덤 그런 강성 지지층을 생각해서 억압하고 이게 과연 민주적인 지도자냐. 1인 독재예요. 1인 독재. 과거 YS라든가 DJ 이런 분들도 상당히 강력한 총재 아니었습니까? 카리스마 그럼에도 있었죠.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의 문제라든가 또 무슨 노인이라든가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살아 있었던 거고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다 지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은 이 민주당은 이재명부터가 그래서 찌재명 아닙니까? 형수 욕을 하면서부터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부터 정치에 입문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당내에도 일반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시급한 게 앞으로 100년 정당 이런 걸 하려면 도덕성 회복이 제 1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앙컷 문제라든가 지금 코인 거래 문제라든가 위장 탈당 문제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요. 도덕성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도덕성을 지키면 자기들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맨날 사과만 하고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도덕적인 거는 전혀 필요 없다. 정권만 탈취하고 그다음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점잖게 싸우고 도덕 룰을 그러니까 지켜가며 싸우는 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는데요.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했는데 로마가 강성할 때는 있죠. 아주 시민 정신이 살아있고 농민군 위주였거든요. 농민군들이 건실하고 이랬는데 로마가 멸망할 때 어땠냐면 도덕적으로 피폐하기 시작했어요. 목욕탕 문화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귀족들이 목욕탕만 즐기고 콜로세움 가서 그 노예들 피 흘리는 거 보고 이러면서 로마의 강건한 정신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 이방민족, 게르만족 이런 침입을 못 막아내가지고 결국 로마가 멸망했거든요. 그거는 물론 국가의 문제고 제국의 문제였지만 어느 집단이고 정당이고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요. 대부분에. 조직이라는 게 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더불어민주당 그 위에 60년대까지 올라가면 전부 다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리고 4.19
했지 유신 시대 때 그 진짜 엄혹한 현실에서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 그때는 강건한 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권력 잡고 정권을 벌써 DJ,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득권층으로 올라가면서 하나의 이미 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권력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더라.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죠. 지금은 기분 좋겠죠.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맨이라고 했죠. 징조, 나쁜 징조. 오맨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을 좀 이재명 대표부터가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기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 조선업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근로자들이 되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민관계 문제. 그 문제죠. 그런데 또 기자들이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이 최강욱 의원의 앙컷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it's democracy 했죠. 스투피드.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한동훈 장관이 머리가 참 반짝반짝해요 보면.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바보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오바마 대통령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식의 설치는 암컷 발언을 미국 같은 데서 했다면은 당신 흑인이야. 당장 공론장에서 퇴출이다. 정치권에서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와 똑같죠. 오늘 뭐 울산 가셨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보고 당신 말레이 사람이나 뭐 이런 그 외국인이라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데 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이 변호사랑 같은 변호사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요. 왜 가장 인권을 갖다가 우리 변호사 헌장인가요? 뭐 거기 보면 참 인권을 소화하고 쭉쭉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변호사라 그러면요 일반인들이 어떤 그 인권에 대해서 그 훼손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변호사는 그걸 자기가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래야죠. 그런 분을 갖다가 좀 자제시켜야 되는 직업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윤리 강령이 있는데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이 군 법무관 시험을 쳐서 그런지 사법고시를 합격을 안 했어요. 사법고시를 합격 안 하고 군대에서 그 상명 하복각에 있는 군대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참 어떻게 그 자기가 욕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지만 이게 사람이란 게 있죠.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이까지 목까지 치밀어 올라도 좀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어떤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은 그 말을 그대로 자기 생각난다고 다 이재명 대표 빼고 찌재명 대표라 그러니까 거기 빼고는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 어떤 순화시키고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절제시키고 이런 게 그 어떤 전문인 뭐 전문 직업들 아니면 고위 관료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하는데 최강욱 의원은 군대에서 아주 그 밑에 하급자들을 갖다가 엄혹하게 다루었는지 군대에서도 유명했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유명한 것은 영어로 말하면 하나는 페이머스가 있고 이쪽은 노토리어스죠. 악의적으로 나쁜 걸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이 군법무관 출신 중에 훌륭한 법조인도 꽤 많아요. 저도 몇몇 알고 있는데 또 안 그런 분도 또 소수 있어요. 최강욱 전 의원 물론 억하심정이 있겠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바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걸 검찰공화국의 제일 우두머리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울 거고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믿겠지만 밉다고 있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고 국회의원을 했으면. 최강욱 의원의 앙컷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치명상을 입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론조사도 뭐 나왔다면서요.